오늘의 마눌 라디오 이야기는 박명자라는 평범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아가던 명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 서진이 극진한 효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명자가 숨기고 있는 놀라운 비밀은 과연 무엇일지.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맞게 될지,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72세가 된 지금까지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작은 도시락 가게 명잔의 밥상을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이 소박한 가게 운영이 제 선택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이 운영했던 건설회사를 물려받았지만 복잡한 사업보다는 이렇게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싶었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저는 이 작은 가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생각보다 활기가 넘쳐요. 출근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저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어제 남은 밑반찬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손질하고 밥을 안 치고 계란말이 재료를 준비했어요. 사실 이 모든 걸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음식에는 마음이 담기거든요. 그 마음을 드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 서진이 밝은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얼굴인데 요즘 들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아, 서진아. 이렇게 일찍 왜 왔니? 그냥 어머님 도와드릴 일 없나 해서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서진의 말투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다정하고 정중한 느낌이에요. 어색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들 철수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적은 처음이거든요. 고마워. 그럼 이것 좀 도와줄래? 서진은 정말 열심히 도왔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밑반찬을 포장하고 심지어 가게 청소까지 말이에요. 그런 서진을 보며 괜히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며느리분이 도와주시네요? 하며 반가워하는 모습에 괜스레 뿌듯했어요. 서진도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빙을 도왔죠. 어머님, 혹시 저녁에 시간 되세요? 철수랑 함께 집에 모시고 싶은데요. 오후 시간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야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루 종일 서진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어요. 오랜 경험상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서진의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서 서진의 시선이 제 차를 유심히 보는 게 느껴졌어요. 몇 년 된 중형차지만 나름 고급 모델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일부러 화려하지 않은 걸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철수가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철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서진이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평소 집에서 먹기 힘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나물 반찬들까지 상당히 비싼 재료들로 준비한 게 눈에 보였어요. 서진이 하루 종일 준비한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평소에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서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서진의 말에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모시고 싶어요. 식사 중간중간 서진이 제 그릇에 음식을 계속 올려주었어요.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그런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사는 것도 나름 편해.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진의 말에서 뭔가 탐색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경제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너 덕분에 오늘 정말 맛있는 저녁 먹었어. 에이, 뭐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해야죠. 어머님께서 이렇게 건강하신데 더 잘 모셔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이 직접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점점 더 의미심장해졌어요. 어머님, 가게 운영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뭘 할 일이 있어야 사는 맛이 있지. 그래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다른 수입원도 있으세요? 서진의 질문이 점점 직접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서진이 제 재정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 앞에 도착하자 서진이 차에서 내려 집 안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도 가게에 도우러 갈게요. 혼자 남은 방에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서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약속대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가게 구석구석을 살피고 심지어 장부까지 관심을 보이더군요. 어머님, 가게 장사가 꽤 잘 되시네요? 그저 그래.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정도지. 그래도 이 동네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혹시 이 건물 어머님 거예요? 서진의 질문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임대야. 점심시간이 지나고 난 후 서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혹시 어머님께서 모아두신 돈이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재산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척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질문이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어요. 돈이라니? 무슨 돈 말이야? 그냥 궁금해서요. 이 동네 집값도 비싸고 가게도 운영하시고 하니까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서진의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서진이 저를 상당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사는 집이 이 동네에서는 큰 편이고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서진아, 너 혹시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니?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말해봐. 내가 숨겨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 오랜 침묵 후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어머님이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여유 있어 보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서진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극진한 효심도 정성스러운 식사 대접도 모두 제가 부자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실망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서진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진아, 미안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유롭지 않아. 이 집도 전세고 가게도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어. 쌓아둔 돈 같은 건 별로 없어.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실망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났죠. 마치 허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정말 없으세요? 응, 정말 없어. 한 달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검소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보인 모양이네. 그 순간 서진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했던 시선이 차갑게 식었고 말투도 예전처럼 건조해졌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아,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나 보네요. 그날 이후로 서진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게에 나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혼자 남은 가게에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보니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이 완전히 멀어진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진의 속마음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철수를 통해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진이 집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요즘 이상해요.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자꾸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상한 말들을 해요. 철수의 말을 들어보니 서진이 저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실망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철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에 있어요. 뭐,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철수가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철수야, 괜찮니? 많이 아프니? 어머니 오셨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며칠 후 철수가 퇴원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요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진은 직장이 있고 철수도 당분간 거동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서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철수를 돌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 무슨 소리야? 저도 직장이 있고 철수 간병까지 하기에는 혹시 어머님이 좀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서진의 말투에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다쳤는데도 별다른 걱정 기색이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돌봐야지. 우리 집으로 오너라. 철수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약 챙겨주기, 병원 동행까지 온종일 바빴어요. 하지만 아들을 돌보는 일이니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서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참에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라니? 뭘? 철수와 이혼하려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진아,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어머님도 별다른 재산이 없으시고 철수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일 것 같고요. 서진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제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거죠. 서진아, 철수는 뭐라고 하니? 아직 말 안 했어요.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철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철수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응, 미안해, 철수야. 어머니가 뭘 미안해 하세요. 서진이 잘못이죠. 하지만 철수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식으로 떠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철수와 서진의 이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진은 냉정하게 재산 분할부터 모든 걸 정리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조사를 했었대요. 조사라니? 어머니 재산 상황을 알아봤다고 해요. 집이 전세인지, 가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서진이 저에 대해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된 접근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서진이가 친구들에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철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서진에게 저는 그저 돈의 원천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혼이 성사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락 가게를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서진과의 일로 마음도 복잡하고 철수 돌보려 해서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가게를 왜 접으세요? 나이도 나이고 이제 쉬고 싶어. 사실은 서진과의 일로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진 게 더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동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자 씨, 저희 센터에서 요양보조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요양보조요? 네,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에요. 경험도 있으시고 인품도 좋으시니까 추천하고 싶어서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철수와 함께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복지센터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어르신들 식사 도움, 산책 동행, 말벗 되어드리기까지.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분이 있었어요. 정 회장이라고 불리는 78살의 어르신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정 회장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덕분에 좋습니다. 명자 씨 덕분에 말이에요. 정 회장은 말투나 행동 거지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품격이 느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정 회장을 특별히 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정 회장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작은 사업이나 좀 했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정 회장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서진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 회장님께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 회장과 알게 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다른 어르신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책을 많이 읽으셨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깊은 인품이 느껴졌어요. 명자 씨,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냥
보통입니다. 정 회장 앞에서는 괜히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서진과의 일, 철수의 이혼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만요. 참 안타깝네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런가 봐요. 저도 나이브했죠. 아닙니다. 명자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정 회장의 위로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 회장이 갑자기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명자 씨, 혹시 사업에 관심 있으세요? 사업이요? 제가 아는 분이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데 명자 씨 같은 분이라면 성공하실 것 같아서요. 정 회장의 제안이 갑작스러웠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었고 복잡한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처럼 소소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회거든요. 정 회장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든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명자 씨, 정 회장님께서 명자 씨를 찾으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지만 제가 오자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명자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 회장님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는데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 회장님, 명자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제법 큰 기업을 운영했었어요. 정 회장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건설업체와 여러 계열사를 가진 그룹이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요. 돈만 보내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죠. 정 회장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죠. 제가 누구인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정 회장님, 명자 씨께 제 전 재산을 물려드리고 싶어요.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정 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명자 씨 같은 분이야말로 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며칠 후 정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정작 가족들은 유산 상속 얘기를 듣고 나서야 부랴부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자 씨, 정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명자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게 무슨... 총 재산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을 모두 합쳐서요. 이제 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과 합쳐서 거의 200억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혼자만을 위해 쓸 생각은 없었어요. 정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은 지 며칠 후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원래 숨겨두었던 재산과 합쳐서 엄청난 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정 회장님이 떠나신 것이 너무 슬펐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돈을 정 회장님과 제 남편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는 거였어요. 서진이 저를 떠날 때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비웃었던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먼저 동네에 대형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마음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일반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명자 할머니, 이런 큰일을 혼자서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그룹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룹이요? 네, 제 남편이 남긴 명자 그룹입니다. 건설업체와 여러 계열사를 가진 회사죠.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서야 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네, 명자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입니다. 그동안 경영진에게 맡기고 소소하게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평범한 도시락 가게 할머니의 정체는 100억대 그룹 회장, 숨겨진 재벌가, 소박한 삶 뒤의 진실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어요. 뭐? 뉴스 보고 완전히 발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계속 중얼거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합치자고 전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서진이 제 진짜 정체를 알았으니까요. 철수야, 전화 받지 마. 이미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 앞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정확히 1시간 후 서진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진의 어머니까지 함께 왔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서진이 대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서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습니다. 서진 씨,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서진의 어머니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사돈댁, 우리 서진이가 어린 거 이해해 주세요. 이제라도 깨달았잖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린 거라니요. 서진이 40도 다 되어 가는데 말이에요. 서진 씨 어머니,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셨네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게 어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돈댁,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서진 씨가 저를 떠날 때는 가족 생각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진이 더욱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서진 씨, 당신이 저를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오려고 해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난하다고 떠났다가 부자인 거 알고 다시 오는 거구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뻔뻔하네. 돈 때문에 버렸다가 돈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니.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제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왜요? 부끄러워요? 당신이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니까 남들이 알까봐 무서운 거죠?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부자라는 걸 알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인가요? 구경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그런 며느리는 용서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너무 착하신 거야. 나라면 절대 용서 안 해. 서진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진 씨, 울면 뭐해요? 이미 끝난 일인데. 그때 철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서진아,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철수야, 당신이라도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내 어머니를 돈 때문에 버린 당신을 이해하라고? 철수의 차가운 말에 서진이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 돼. 나도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어. 서진의 어머니가 철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철수야, 우리 서진이 용서해줘. 어머니, 서진이가 제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서진과 그 어머니는 구경꾼들의 시선을 받으며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정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은 지 며칠 후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원래 숨겨두었던 재산과 합쳐서 엄청난 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정 회장님이 떠나신 것이 너무 슬펐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돈을 정 회장님과 제 남편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는 거였어요. 서진이 저를 떠날 때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비웃었던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먼저 동네에 대형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마음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일반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명자 할머니, 이런 큰일을 혼자서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그룹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룹이요? 네, 제 남편이 남긴 명자 그룹입니다. 건설업체와 여러 계열사를 가진 회사죠.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서야 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네, 명자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입니다. 그동안 경영진에게 맡기고 소소하게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평범한 도시락 가게 할머니의 정체는 100억대 그룹 회장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어요. 뭐? 뉴스 보고 완전히 발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계속 중얼거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합치자고 전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서진이 제 진짜 정체를 알았으니까요. 철수야, 전화 받지 마. 이미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 앞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정확히 1시간 후 서진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진의 어머니까지 함께 왔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서진이 대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서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습니다. 서진 씨,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서진의 어머니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사돈댁, 우리 서진이가 어린 거 이해해 주세요. 이제라도 깨달았잖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린 거라니요. 서진이 40도 다 되어가는데 말이에요. 서진 씨 어머니,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셨네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게 어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돈댁,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서진 씨가 저를 떠날 때는 가족 생각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진이 더욱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서진 씨, 당신이 저를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오려고 해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난하다고 떠났다가 부자인 거 알고 다시 오는 거구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뻔뻔하네. 돈 때문에 버렸다가 돈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니.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제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왜요? 부끄러워요? 당신이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니까 남들이 알까봐 무서운 거죠?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부자라는 걸 알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인가요? 구경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그런 며느리는 용서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너무 착하신 거야. 나라면 절대 용서 안 해. 서진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진 씨, 울면 뭐해요? 이미 끝난 일인데. 그때 철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서진아,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철수야, 당신이라도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내 어머니를 돈 때문에 버린 당신을 이해하라고? 철수의 차가운 말에 서진이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 돼. 나도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어. 서진의 어머니가 철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철수야, 우리 서진이 용서해줘. 어머니, 서진이가 제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서진과 그 어머니는 구경꾼들의 시선을 받으며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서진이 쫓겨간 지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명자그룹의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이 언론에 더 자세히 보도되면서 제 재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명자그룹 회장 박명자 씨, 실제 보유 자산 200억 추정. 소박한 도시락 가게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부. 한국 여성 부자 순위 10위 안에 드는 박명자 회장. 뉴스를 본 서진은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철수가 전해줬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정신병원에 실려갔대요. 정신병원에? 네, 200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완전히 정신줄을 놨다고 해요. 계속 내가 200억을 차버렸다. 내가 200억을 차버렸다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다는데요. 서진의 몰락을 보며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었거든요. 며칠 후 서진의 어머니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사돈댁, 제발 우리 서진이 용서해 주세요. 정신병원에 있어요. 서진 씨 어머니, 그건 자기가 선택한 길의 결과예요. 제발요. 서진이가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아요. 그냥 욕심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서진의 어머니가 더욱 처절하게 울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돈댁, 서진이가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요? 40살이 어린 나이인가요?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게 나이 탓인가요? 그래도 어머니, 딸 교육을 잘못하신 건 어머니 책임이에요. 이제 와서 저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서진의 어머니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저는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명자재단을 설립하고
전국의 복지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박명자 회장, 개인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 발표.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 박명자 회장. 겸손하고 소박한 삶으로 더욱 빛나는 박명자 회장의 기부 정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머니 험담하고 다닌대요. 험담을? 네, 어머니가 자기를 속였다고, 처음부터 부자였으면서 가난한 척했다고 말하고 다닌대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끝까지 반성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사람들 반응은 어때? 다들 서진이를 더 욕해요. 시어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진심으로 대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돈 때문에 떠났다가 돈 때문에 돌아오려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요. 역시 사람들 눈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제 재단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명자는 사기꾼, 가족을 속인 냉혈한 여자 같은 피켓을 들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서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서진 씨,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이 저를 보자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어. 처음부터 부자였으면서. 속였다고요? 제가 언제 가난하다고 말했나요? 그때 분명히 돈이 없다고 했잖아. 쌓아둔 돈이 없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저를 버렸죠. 주변의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진 씨, 제가 진짜 가난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를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를 떠났나요? 서진이 할 말이 없어서 버둥거렸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명자 회장님, 며느리분께서 회장님이 속였다고 하는데요. 속인 게 아니라 테스트한 거예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보시는 대로예요. 그럼 처음부터 재산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남편이 남긴 회사와 부동산 등을 포함해서 80억 정도는 있었어요. 정 회장님 유산을 받기 전에도 말이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서진 씨는 80억을 차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80억을 차버린 거예요. 지금은 200억이 넘지만요.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200억? 내가 200억을...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에 제 품위까지 떨어져요. 보안 요원들이 서진을 끌고 갔습니다. 서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200억? 네, 200억. 그날 뉴스는 서진의 망가진 모습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돈 때문에 시어머니 버렸다가 돈 때문에 미친 여자. 저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 정말 불쌍했겠다. 박명자 회장님이 성인군자셨네. 나라면 진작 쫓아냈을 듯. 서진이 완전 자업자득 키읔키읔키읔 200억 차버린 기분이 어때? 그 후로 서진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잘렸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반면 저는 올해의 경영인, 사회공헌 대상 등 각종 상을 받으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철수도 명자그룹의 임원이 되어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철수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서진은 자신의 선택한 길의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겁니다. 200억을 욕심 때문에 차버린 여자로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모두 얻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살고 있어요. 정 회장님과 남편이 보고 계신다면 제가 완벽한 복수를 했다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박명자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상상도 못할 재산을 가진 할머니가 자신을 돈으로만 판단한 며느리에게 완벽한 복수를 한 이야기.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서진이 할머니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떠났다가 나중에 부자라는 걸 알고 미쳐버리는 모습까지. 정말 자업자득의 끝판왕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잃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